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또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일정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요. 또 우리 시장 이 관세 충격적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면서 시장 잘 복귀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4% 빠지면서 2,300선을 내어줬죠. 2,29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2.29% 내려가면서 64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 흐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홀로 거래소에서만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오늘은 이 흐름을 기관도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자세 기록해줬는데요. 개인이 9천억 원 매수 흐름을 좀 확보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1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낙폭이 좀 거셌죠. 미국에서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투심이 위축되며 5%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 하이브 보시면요. 실적 발표가 이뤄졌는데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이에 7%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과 기관이 또 한 번 사자세 기록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또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넘게 빠졌고요. HLB도 6% 가까이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또 삼천당 제약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1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네이처셀만 빨간불 켜며 7% 급등 마감됐네요.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진행 추적 플랜 코너를 통해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부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은 뭔지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힘든 시장 상황이죠. 혼자서는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이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투자 우선 플랜 코너인데요. 마스터님들만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팍스통신망 내 들어오시면 마스터 플랜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주목하셔야 할 이 마스터님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링크도 오늘 함께 통신망 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로이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과거의 리먼 사태 때나 혹은 이제 국제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를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위기가 언제든 돌아보면은 기회였다라는 걸 좀 느껴지실 겁니다. 시장이 장중에 오늘 뭐 급락을 보였고 현재 이제 미 증시도 나스닥 선물 시장이 부장에서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일 증시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생각해서 시장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어쩌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우리 흔한 말로 그 좀 깡다구가 있으신 분들, 정말 이제 상승 베팅을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악조건의 시장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고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추적 플랜 코너를 통해서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2일 제시해 주신 유라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 주셨는데요.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 어지러운 이 일주일간의 시장 속에서도 5거래일 동안 무려 123%의 수익률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유라클의 미라클이네요. 다음으로 IMT 종목입니다. 4월 3일 제시해 주셨고요. 14.5%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폴라리스 AI와 DSC 인베스트먼트 각각 4월 7일과 8일 제시해 주셨는데요. 모두 6%와 9%로 수익 확실히 챙겨가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바로 슈팅을 챙겨가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전략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뭐 중요한 전략은 뭐 시장의 흐름에 좀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수익 봤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인데, 요게 이제 4월 2일 날 우리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요게 이제 나옵니다. 뭐 매수해야 된다. 요거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제가 13,000원대에 진입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음봉 때 진입하고 나서 상승,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승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까지 12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일로 보시면은 약 5거래일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5거래일 동안 이만큼 올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정치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AI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정치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락장일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좋은 수익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MT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눌려요. 당일날도 그랬고, 지금 근래 들어서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약 300여 개 정도,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 300여 개 종목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마르고 그리고 힘이 없는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접근, 그냥 뭐 당일날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마찬가지 당일날 아침에 이 종목 우리가 지금 좀 시가로 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시가로 담고 난 이후에 주가가 뭐 시간이 좀 걸려서 오후장에서 이렇게 폭등하면서 약 14.5% 당일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실 그 어떤 업종이 강세다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시장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이제 특정해서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이렇게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라리스 AI라는 우리 AI 관련주죠. 당일날 이 종목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그 시장을 보다가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거래량 실린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얼마에 들어가자, 2,300원대에 진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2,300원에 매수가 체결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5분가량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5분 만에 또 이렇게 6.5% 단타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전일이죠. 전거래일 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우리가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 한번 잡아보자.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슈팅 나오고 VI까지 체결되면서 실제로 9.1%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4월 들어서 정말 뭐 주말 빼고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이 반등을 한 적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저희만의 그런 또 특별한 뭐 비법이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 같이 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이 마스터님께서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좀 간단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라클 수익률 확인해 보셨죠? 저도 사실 제 두 눈을 의심했는데 123%의 수익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하락장이고 또 굉장히 힘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유라클 종목 캐치해 주셨고 엄청난 수익률 내주는 모습입니다. 나도 이 123이라는 숫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죠. 로이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들 잡아가면서 좋은 수익률로 수익 내주실 전망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라클과 더불어서 또 우리 IMT 흐름 잡아주셨고요. 또 단타로 공략했던 폴라리스 AI와 DSC 인베스트먼트도 함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단타 매매도 사실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잖아요. 단타 매매는 전문가와 또 함께 하셔야겠죠. 우리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팍스통신망 내 입장하셔서 이런 단타 트레이딩까지 확실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 자유롭게 통신망 내로 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 내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마스터 플랜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도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이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생방송 50분 내에 꼭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지도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들을 좀 캐치를 해서 키워드로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로이 마스터님이 수급 상황, 이슈 재료, 그리고 추세 흐름 등과 관련해서 총 3가지 키워드를 잡아와 주셨습니다.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고진감래라는 키워드입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또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 속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이거는 누구다 이렇게 뭐 경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계가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은 하락장에서 그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들이 빠지는 거는 잘 버텨요. 근데 우리가 하락장에서 오히려 신규 종목들을 많이 담아야 되고 그 종목이 오늘 내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그 정치 테마주 외에는 사실 뭐 우리가 건드려 볼 게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공포감이라는 게 몰려와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미증시가 안 좋죠. 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주요국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네. 다 안 좋으니까 사실 손이 쉽게 안 나가는 장세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제가 앞서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좀 강다구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겁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봤던 종목들, 투자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돼 있었거나 혹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 지금은 좀 잡기가 그런데 했던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별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사실상 더 아래 가격에서 이걸 산다면 이게 뭐 DCG 다른 게 DC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장을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공포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분할 매수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뭐 많이 조정이 나왔고 반등할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증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뭐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리먼 사태라든지 혹은 뭐 국제금융 위기, 코로나 때 시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진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지수가 많이 빠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심지어 주식 시장에 증시에 뭐 자금이 사실 대부분 이탈이 됐었고 그만큼 주식시장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지수가 다 빠졌고 주가들이 다 가벼울 때 잡았던 분들은 뭐 최근까지 지수가 반등하면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걸 반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지는 거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가벼운 사람이 팔고 나가야 무거운 사람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을 그냥 뭐 마냥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정말 나에게 내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왜 눌리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아픈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수상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500원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원달러 환율 1,500원 갈까 말까 이게 지금 뭐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골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국내 증시에 외인들이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또 압박을 받고 물론 이제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뭐 지금부터 이제 완화되는 시기가 되면은 분명히 외인들도 다시 한번 증시에 또 그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지금 큰 이슈죠. 사실 글로벌 증시 가장 그 병들게 하는 관세 폭탄. 이 부분이 지금 오늘도 사실 이제 관세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밸류업 지수가 사상 최저치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기회가 아닐까. 정말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정말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과 오늘 미국이 사실 이제 관세로 뭐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중국이 혹시 오늘 중국 증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증시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가요? 강했어요. 오늘? 다 빠졌는데 중국 증시는 강했어요. 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긴 건 아니에요. 네,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몰라요. 네. 분명히 이제 뭐 시작이죠. 조금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네. 뭐 누구나 이제 패권국이 어디야 하면 미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지만 이게 이제 자기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게 이렇게 또 덤벼드니까. 그러니까요. 104%의 부과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사실 조정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그 중화권의 기업들과 그리고 뭐 펀드에서 그 주식을 많이 샀어요.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증시 부양을 했고 이게 결국은 지수가 많이 그 지수가 오히려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쭉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미궁속으로 좀 빠져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포지션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뭐 우리 최근에 가장 뭐 악재였던 시장이 계엄 사태 때만큼 지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선을 좀 붕괴하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650선을 하회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됐을 때 선두권 그 국내 그 증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업종에 좀 분산 투자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증시가 뭐 너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내 전체적인 총 시드에 포트폴리오를 잘 개설을 해서 잘 짜서 좀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저가에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시 차트를 제가 좀 보면서 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게 국내 증시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이슈, 어떤 사건, 뭐 어떤 뭐 악재가 있었건 간에 증시는 항상 이렇게 눌려왔어요. 눌려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시장은 역사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장이 정말 강하게 낙폭을 보였을 때 정말 이때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 명심하시라. 국내 증시는 역사적으로 우상향 중이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바닥인 걸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될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관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언제부터 반등을 할 거냐.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럴 때부터 그 국내 증시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뭐 실적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뭐 로봇 관련 이슈도 있었고 양자 관련 네. 이슈도 있었고 정말 뭐 철강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반등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수급 중요하잖아요. 네, 수요와 중요하죠. 공급이 맞아야 네. 시장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투매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패닉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시기가 와야 좀 강하게 반등을 하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실질적으로 그냥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됐다라고 네. 보시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하락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수익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또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셔야겠죠. 사실 또 오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도 했고 또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를 넘으면서 또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리 시장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때가 기회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또 협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봄직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할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내가 조금씩 이때 진입을 해서 큰 상승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로이 마스터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팍스 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또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뽑기네요. 뽑기 하면 또 뭐 인형 뽑기나 랜덤 뽑기가 생각이 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 123%의 수익률을 내주신 종목 뽑기, 뽑기의 왕 로이 마스터님이 계시잖아요. 좀 부담스럽네요. 일단 제가 이렇게 뽑기라고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이게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정치인 관련주나 혹은 정책주나 이거 뭐 아무거나 지금 뽑아도 사실 순환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뭐 정치 관련주들은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 관련주들은 항상 뭐 대선 전으로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또 반대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제로 소멸이 아니에요. 주가가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정치인의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종목들이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정치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봐야 되는 건 정책주 중에 분명히 많은 정책주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순환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벤트들 뭐 당연히 하셔야겠죠. 참여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대형 이벤트들은 사실 그다지 길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이걸 그렇게 즐겨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선 중에 타이밍, 타점이죠. 정말 내가 재료 소멸 시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사실 뭐 지난 대선 결과가 사실 뭐 이제 올해와는 지금 이번 대선 결과는 상반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때 관련주들 담으신 분들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번 대선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했는 종목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짧게 보셔야 된다. 짧게 보시되 이 순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하게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선 테마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그 5년에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5년에 한번 돌아오는 빅 이벤트다. 오히려 뭐 CES나 인터배터리보다도 더욱 더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6월 3일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그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라고 봐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사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지건설은 6개월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게 그 6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투자 경고인 종목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종목들 피해서 공략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정치주들은 간다. 그리고 뭐 지금 그 근래 들어서 뭐 이렇게 대선 후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그 언론사마다 사실 이제 그 지지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구랑 붙였을 때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기사화가 되면서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좀 웃겼던 게 뭐냐. 그 이재명 테마주 아닌데요 그랬는데도 그 대표까지 그 회사의 대표까지 나섰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거 뭐 이게 사실 기업의 대표가 말릴 수 없잖아요. 네. 다 사는 걸 어떻게? 그만큼 파급력이 큰가 보네요. 확실히 정치 쪽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까지 나와서 이거 이재명 테마주 아닌데요 그랬는데 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번에 정말 재밌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뽑기 잘하셔야 된다. 근데 그 뽑기는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방 여기 팍스통신방 오시면 제가 제대로 뽑아드리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정치 관련주와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지금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느냐 이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후보의 동문 뭐 사돈, 팔촌, 친지, 뭐 친구 다 관련만 되면 올라가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기업 혹은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뭐 있던 기업 뭐 별게 다 올라갑니다. 정말 뭐 대중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전에 몸담았던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회입니다. 6월 3일 전까지 뭐 6월 3일이 될지 뭐 5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료 소멸 전까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주인데 정책주를 보면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정책주를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뭐 리오프닝,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테마를 보셔도 사실 뭐 항공주가 같다. 그다음 뭐 호텔 관련주들, 그리고 뭐 면세점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막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 많이 갔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다른 거 공략하셔야 돼요. 다른 거 공략하시면은 분명히 순환이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4개 만들었는데 저출산이라든지 AI, 교육,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출산과 일자리 요거는 뭐 매년 그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사교육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이 사실 이제 뭔가가 어려워요. 내가 공략한 종목만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대선주들이. 내가 공략한 종목만 빼놓고 가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하고 나면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팍스통신방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 뽑기도 잘해보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워가시고 그리고 단타도 좀 단타답게 즐겁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하락장에도 정치주, 정책주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오늘 수익률 리뷰에서도 보셨다시피 로이 마스터님이 공략해 주신 정책 테마주도를 묶이는 다양한 종목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로이 마스터님 따라오셔야겠죠. 이렇게 대선이라는 빅 이슈가 나온다면 또 정치 테마주 공략해서 한번 수익 크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오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뭐 강관주라던가 철강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철강주들 사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도 좀 차후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좀 정해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정치와 묶어서 가져가면 좀 좋을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그냥 일단 지금은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오늘 통화로 인해서 도출된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관련주들 중에 정치 테마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남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네.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그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상패 위기에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걸 정치 테마주다 해서 뽑기를 하셔야지 이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치 테마주에 엮였다 해서 공략하시면은 이 특정 종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그 과거 이제 대통령 관련주로 주가 급등했다 지금 상패 위기에 있습니다. 상패 좀 있으면 이제 상패에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이 뭐 상패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할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솔루션이 맞아요. 다 있으니까 네.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뭐죠, 여러분? 팍스 통신망이겠죠. 사실 좀 막연하게 이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난 여기 공략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이 또 믿음직스럽게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단발성의 테마로만 볼 것이지 우리는 내가 직접 공략해주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든든하게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솟아날 구멍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사실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키워드를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구멍이 있을까요? 무슨 구멍이죠? 일단 그 정치 테마주로도 엮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시장 그리고 경제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그 노동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안과 답은 사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있어서 대안이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키워드를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저출산이 사실 심화가 되고 있고 사실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뭐 정책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진 그런 하나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출산을 사실 그 늦출 수는 있어도 이거를 지금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출산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경쟁력이 저출산이 심화되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 한국은 제조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국가인데 저출산이 사실 심화가 된다면 제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노동력이 사실 그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국가적으로 볼 때 손실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기업들과 그리고 국가에서 뭉칫돈이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산업이 지금 많이 왔어요. 과거보다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지금 올라갈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당연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로봇이라는 산업의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키워드로 잡았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그 전방 기업들 누구나 아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사실 그 대형 기업과 그 중소형 기업들 간에 뭐 M&A라든지 혹은 뭐 R&D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SNR 휴머노이드 팀 본격 가동한다, 이렇게 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내일 증시와 무관하게 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이슈인데,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수만 대 구입을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뭐 이게 인민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민봇이란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던데, 그 중국의 지금 로봇들이 그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뭐 앞으로 중화권이 지금 보시면은 기술력이 이제 엄청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로봇 산업이 지금 정말 성장하고 있고, 그 수조 원대 투자 러시가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볼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그 이슈를 많이 알아봤고요. 오늘 마스터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종목을 그 로봇 관련주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스터 종목은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뭐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팍송신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2번 정도 공략을 했었고 2번 정도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위기는 기회다라고 최근에 이제 증시 조정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 로봇 스팟,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 로봇 이 스팟을 국내 도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이슈로 이 로봇 업계에서 신뢰도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 보기 전에 우리 팍스통신만 함께하는 방법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터 키워드는 또 솟아날 구멍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구멍으로 로봇주를 한번 공략해보면 어떨까 하고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로봇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많은 이 종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하는 기업이고, 또 대표 로봇인 스팟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래가 창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이 로봇주 중에서도 이전에 이미 공략을 해주셨고 또 성공한 전적이 있는 좀 믿음직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는 어떤지 또 한번 만나봐야겠죠. 계속해서 차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그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증시적인 부분 때문에 증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른 거래량, 그 거래량이 사실 이제 유입된 거래량을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유입된 거래량 이후에 이탈 물량이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오늘 우리가 그 삼성 관련된 로봇 이슈가 있었고 다시 한번 재료로서 반등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61선을 이탈했는데 증시로 인해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뭐 앞으로도 지금 이제 증시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관련된 이슈로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까지 정말 거래량도 풍부했고 추세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던 종목인데, 지금 이런 눌림목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저항대, 그 지지라인까지 12,500원 라인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슈만 무성한 종목들도 많은 반면에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을 보면요. 차트의 거래량이 단단히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증시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마스터님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 창창한 미래를 가진 이 로봇주 여러분들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10초 뒤에 팍스통신망에서만 단독 공개될 예정인데요. 방송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또 이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명은 예상하셨더라도 전략까지 받아보시려면 팍스통신망 내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조금 전에 종목이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받아보신 분들은요. 오늘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치고 올라가면서 슈팅을 만들어낼지 한번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 플랜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방송의 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마스터님의 투자 킥 포인트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나만의 적중률을 가진 전략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이 마스터님께서는요. 지름길 패턴 중 하나를 또 강의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죠. 어떤 패턴인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패턴들,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들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고 혹은 정말 그 시기에 상승하는 시기에 이슈가 맞물리면 정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교육했던 이 세 가지 패턴의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에서 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패턴의 종목은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IMT라는 종목 15% 상승했죠. 그 종목과 아나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5%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뭐 짧게든 길게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단 게 지름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역시 하락세기형 반전 패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름길 패턴이라고 좀 불러요. 지난주에 이 패턴을 교육을 듣고 종목들을 보셨다면 이게 왜 지름길이구나. 이게 왜 지름길인지 왜 지름길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뒷날 바로 상승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주도 업종이냐? 혹은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이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나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 지금 뭐 뜬금없는 업종에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이런 업종이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차트에서는 기준봉과 그리고 추세 그리고 진폭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지난주와 이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준봉을 세운 이후에 기준봉에서 저항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우리 어때요?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끝났다 하락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패턴은 사실 반전형 패턴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진폭이 좁아드는 구간, 특정 구간에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조정 들어옵니다. 우리 추세선 그어보면 되죠.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시면 자,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도 이제 돌파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별도로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잘 보시면 지금 당장 슈팅이 나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진폭이 가장 좁아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봉 이후에 조정 예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추세선 따라가 보시면 여기서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슈팅이 또 나왔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든 길게든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특정 구간에서만 종목을 잡는다면 정말 말 그대로 남들 길게 봐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계속 봐야 되는 거, 이 패턴을 마스터하면 짧은 구간에서 지름길 패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이 제가 준비가 돼 있어요. 히든 종목이. 자, 이 히든 종목은 어떤 거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지금 패턴 배우셨죠? 이 패턴을 활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패턴과 그리고 이 패턴의 종목 오늘은 두 가지 모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히든 종목인 이유가 있겠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큰 등락 없이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평 수렴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중요한 건 기준봉 이후에 자 조정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금 조정 구간 보시면은 소폭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구간을 이탈할 때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구간을 진폭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 반등하는 타이밍이다. 단기적으로 반등. 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지금 증시가 너무 무거워요.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지금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패턴에서 반등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팍스통신만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이마스터님께서 하락 반전형, 이 쐐기형 패턴 설명해 주셨고요. 또 히든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운 길이겠지만요. 로이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 지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히든 종목 여러분 차트 확인해 보셨죠? 곧바로 슈팅 나옵니다. 단기로 바로 슈팅으로 이어져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이 마스터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략도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곧바로 슈팅 나오는 이 종목 여러분 오늘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로이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